최근 공수처의 행보를 두고 이상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을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시간만 끌어봤을 뿐 이렇다 할 의지도 성과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검찰과 경찰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는 좀 있었는데 네.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도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면서 내란죄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던 지난해 12월 8일에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사건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검찰과 경찰이 이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법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경찰은 윤 대통령 등 5명의 사건을, 검찰은 윤 대통령 등 2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부터 네. 수사 속도가 뚝 떨어졌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3차례나 소환장을 보냈고요. 네. 또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1월 3일 단 한 차례 집행에 나섰다가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황금 같은 15일을 그냥 허비한 겁니다. 내란 사태는 사실 조기 종식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골든 타임을 놓친 겁니다. 결과적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쪽 시간만 벌어주는 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쪽의 시간만 부려줄 뿐만 아니라 내란을 부정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공수처가 이런 결과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쪽과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쪽과 소통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의혹인데요. 여러 명의 법조인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5건의 체포영장과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구전구패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사건에서 구속 체포영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공수처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며 이첩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특수통 출신의 전직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때부터 이상했다. 수사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사건 이첩을 요구했을까?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누군가 연결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부터 일단 사건을 가져오라는 오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의심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쪽이 소통한다고 의심하는 걸까요? 한 3가지쯤인데요. 첫 번째는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가 박종준 경호처장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경호처장과는 뭐 협의할 수 있겠지만은 영장 집행을 위해서. 예. 윤상현 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서 공수처와 협의를 합니까?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지금 내란 방조 내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김홍일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 윤상현 의원과 다시 2차 회동을 하는데 네.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가 헌재에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계를 냈는데 네. 공수처에는 선임계도 안 냈어요.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체포영장을 집행하라서 왜 권한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물러나왔을까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소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에 구체적인 행동도 없이 5시간 만에 철수를 한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경호처가 협조할 줄 알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대통령이 소환장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체포에 협조할 줄 알았다니까 참 사실 한숨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과정에서 법조인들은 관저에서 농성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압박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검사 출신 한 야당 의원도 최소한 자정까지는 붙어서야 하는데 왜 5시간 만에 내려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원래는 예. 내란 수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였거든요.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오동훈 공수처장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합니까?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구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청구한 상태지요. 어제 이제 체포영장 반납하고 재청구를 했는데 영장 기한 나선 거죠. 네. 아직 발부되진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 체포는 가능할까요? 체포돼야죠. 체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관저에 철조망 설치하고 바리케이트를 굳게 치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란을 두고 정쟁을 벌이거나 기계적 중립을 취하거나 양비론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내란 네네. 우두머리를 돕는 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 좀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 사이 심리적 내전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